안녕하세요. 혈질 주의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바쁘기도 했고 다른 걸 좀 한다고 방송을 좀 못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찍을 예정이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증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이 뭐 빤스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코로나 뉴 변이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죠. 전 세계 증시가 추락 위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세계 한국 주요 증시를 좀 보고요. 코로나 뉴 변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삼전,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단기 투자했던 종목들까지 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악재 호재는 지금 악재가 압도적으로 많아져 있습니다. 즉 시장에 깔린 호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악재가 얼마만큼 반영될지가 기술적 분석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 구간이겠죠. 전 세계 증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뉴 변이가 등장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직격탄으로 맞을 유로존이 흔들리고 있죠. 거기에 미국 다우존스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휴일이 겹쳐서 그런 겁니다. 휴일이 겹쳐서 그런 거고 아마 월요일부터는 그 횡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한국이 특히나 지금 출렁이는 휩소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아마 코로나가 확산된다라고 하면 베트남 쪽이 그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뉴 변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고요. 원자재는 뭐 여전히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원유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00%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전 원유 선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상황이 좀 안 좋아졌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쌍바닥을 완벽히 형성했으면 진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가 만들어졌겠지만 삼중바닥을 형성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서 갭 하락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야간 선물이 1.8% 하락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때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갭 하락으로 시작할 겁니다. 갭 하락으로 시작한 다음에 미증시 선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증시 선물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5금리를 보시면 지금 얘들이 보여주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끄트머리만 보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아직은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위기가 올 거다라는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여기 움푹 파인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는데요.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당시입니다. 중국에서 창궐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죠. 자, 코로나 뉴변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말에 최다 확진이다. 오미크론이다. 유럽 확산, 이스라엘 봉쇄했다. 코로나19 새 변이의 이름이 오미크론으로 정해진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뭐 이런 낭설까지 있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움직임을 원치 않는 국제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뭐 중요하진 않고요. 넘어가면 자, 미국 증시가 오미크론의 패닉이다. 1950년 이후 불프 최대 낙폭이다 라는 거고요. 코로나19 관련 사망 52명 늘었다. 일일 사망자가 역대 최대다. 그래서 여행과 항공, 에너지 등 경제활동에 민감한 종목들도 대폭 하락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정말 많이 보던 화면이죠. 최근에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코로나 확산이 초창기 1차 확산 때 이렇게 드러날 때 증시가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코스피가 1300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죠. 최근에 코스닥이 1000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가 1300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2차 확산, 3차 확산, 그리고 4차 확산 중입니다. 현재 이 주황색 산이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창기 우리가 무지했을 때 코로나 확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두려움을 가지고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 경제가 폭망할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너도나도 주식을 던졌죠. 그 이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코로나는 결국 우리 전 세계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그 신규 동학개미들까지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정책 당국자들이 페드부터 시작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금리를 낮추고 양측 완화를 해서 이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랑 증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뉴변이가 발생해서 이제 제가 이게 2020년 코로나 발생 당시에 드렸던 의견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밑에 있는 차트도 수정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죠. 그때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증시가 폭락하고 패닉이 왔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껏 전염병이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건 제가 토테미즘처럼 물을 떠놓고 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스, 에볼라, 머스 이런 바이러스들 참고를 했을 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경제 지표, 금융 지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 분석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이야 뭐 저거 누가 몰라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저게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전염병은 증시의 추이나 경제 회복력이 단지 느려졌을 뿐 경거망동하는 것보단 지켜보는 게 나았다라는 겁니다. 자, NC소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 W가 출시됐죠. 제가 이 리니지 W가 어떤 건지 들여다보러 갔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그 리니지 W 출시 전에 어떤 기사들이 있었냐를 좀 보면 불매운동 주가 폭락과 목표 주가 하향, 신작 리니지 W 반전이 필요하다. 목표 주가 하향, 리니지 W 흥행이 변곡점이다. 목표 주가 하향, 실적 기대 이해하겠지만 리니지 W 기대 근데 목표가는 하향, 불소2 이어 리니지 W도 털썩, 60만원 붕괴 이런 기사들이 떴었습니다. 뭐 결과에 여러분들이 알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는. 자, 출시하고 난 이후입니다. 구글 매출 1위의 주가 상승, 증권가도 목표 주가 상향 중. 한국투자증권이 진짜 신작 흥행 NC소프트 목표가 상향, 리니지 W로 반전 모색, 증권가 초반 흥행 성공, 리니지 W가 받쳐준다, 투자 의견 목표가 상향, 한화, NFT 뛰어드니 NC소프트 목표 주가가 60% 껑충 뛰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 아수라백작 같은 것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 리니지 W 출시 전후라고 제가 나누긴 했지만 정말 머지않은 구간입니다. 이런 것도 예측 못하면서 출시 전에는 뭐 하향하다가 출시하고 나니까 상향, 거기에 자기들 좀 뻘쭘하니까 NFT를 끼어 얹어가지고 상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리니지 W를 들여다보면 전 실제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리니지 W 사이트에서 신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신규 월드 아덴 오픈, 신규 월드 군터 오픈, 신규 월드 질리안 오픈, 뭐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면 리니지 W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한다. NC소프트는 현재 12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리니지 W를 내년에 북미, 유럽, 남미 등에 출시하고 대세화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들여다봤을 때 리니지 W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열이 막 걸리고 있습니다. 어떤 서버는. 그래서 신규적으로 서버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버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서버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서버를 확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규 이용자, 현재 이용자들이 많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이는 거고요. 리니지 W의 수익 창출은 지속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리니지 W 리스크다, 불매운동 리스크다라고 떨어진 주가는 아마도 복구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블록체인 전략이 공개될 것. 사실 최근에 NFT 테마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거기에 좀 약간 편승하는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되돌림을 할 겁니다. 전저점까지 되돌림을 할 거예요. NFT로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전 여겨집니다. 리니지 W의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좋은 겁니다. 현재 실적이 좋아서 아마 내년
이제 12월 말이 되면 NC소프트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하면서 리니지 W를 하고 있는 이 용사들의 지갑을 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많이 당기겠죠. 그럼 내년 초에 실적이 또 역대급이다. 리니지 W 뭐 효자 노릇 하고 있다. 거기에 뭐 NFT 모멘텀이 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로 가득할 거예요. 즉 내년 상반기쯤이 되면 NC소프트의 주가는 굉장히 올라갔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머물러 있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NC소프트 그런 흐름을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로 보면 알겠죠. 일단 공매도 잔고로 보면 아시겠지만 리니지 W 출시 전에 공매도를 엄청 쳤습니다. 얘들아 리니지 망했어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놀래서 다 던지면서 으아 도망가자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가 얘들이 이때 쳤던 공매도를 그대로 상환했습니다. 언제? 최근에 하락할 때요. 하락할 때 공매도를 다 상환해 버렸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높을 때 실행해서 낮을 때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거기에 지금 신용 잔고를 보시면 이때 상승했을 때 들어온 신용 잔고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단기 세력들이 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을 누가 이끌어오고 있냐? 예, 외국인입니다. 개인은 나가고 있죠. 개인이 신용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나갔다는 겁니다. 신용으로 들어왔는데 신용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주가는 현재 신용을 실행했을 때보다는 높아져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주가가 횡보할 것입니다.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주가는 횡보할 거란 말입니다. 공매도가 준다고 주가가 급등하진 않는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지금 현재 상승세가 좀 완화가 되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외국인 기관은 실적을 추종하는 매매 주체입니다.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업황 및 국내 기업을 비교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했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결론이 뭐였냐 하면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4차 산업혁명 거기에 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채굴 이런 것들을 모멘텀을 끼얹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TSMC의 상승폭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키 맞추기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상승을 했었죠. 자, 반도체는 급등 후에 조정을 보일 거라고 그 이후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을 보였죠. 이거는 또 현재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있었고요. 저는 예전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만원대부터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들이 좋아하고 우리 그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종목이라 좀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건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매수 구간이었습니다.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해서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했느냐? 뭐 여러분들은 아시죠? 7만원대까지 떨어질 거다. 근데 6만원대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7만원대까지 떨어질 거다. 실자가 보이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지금은 그 7만원대에서 몰빵을 했으면 손해일 거지만 분할 매수를 적절히 했는 사람들은 괜찮을 겁니다. 아무튼 현재 주가는 하향 중이고요. 예, 파란색으로 할게요. 예, 하향 중입니다. 하향 중. 주가는 하향 중.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랩 스윙 발생시키고 상승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뉴 변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조금 출렁일 수도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반등할 겁니다. 반등 및 상승의 주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 뉴 변이가 발생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 상승했던 종목들이 상승할 겁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건데 걔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여기서 드립니다. 일단 개미 손턴 삼성전자 회복 조짐, 연말에 삼성전자 사라, 증권가가 말하는 두 가지 이유, 뭐 두 가지 이유 별거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4차 산업 혁명이다. 반도체는 뭐 필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뻔할 뻔짜입니다. 제목만 봤어요. 아무튼 뭐 잘 모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매매 동향만 보면 됩니다. 이 매매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국엔 답인 거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팩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는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를 실행하고 있는 건 외국인 기관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실행되고 있다는 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는 비쌀 때에서 쌀 때 상환한다는 겁니다. 비쌀 때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좀 지켜보시죠. 전저점을 훼손하고 내려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뉴베니가 발생했다고 한들 이 코로나에 대한 인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영속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한 모습입니다. 똑같이 공매도 잔고가 상승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 있냐? D램가 오를 일만 남았다.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 계속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한다고 울부짖을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역대급 실적이 지속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도체주를 팔아치우던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9조 매수했다. 뉴 변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은 약할 겁니다. 근데 반등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만 여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 신용을 더 이상 털어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급락을 시키면 이 신용들이 더 나가겠지만 효과는 좀 미미할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신용을 털어먹기 위한 급락은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두 종목입니다. KEC죠. KEC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해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이때 상승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조정을 보였죠. 조정을 보이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을 뚫어 올릴 때 제가 돌파 매수를 했죠. 이건 뭐 기술적 분석상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 이후에 갭 하락하고 긴 음봉이 발생했죠. 자, 저는 긴 음봉에 매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했습니다. 1차, 2차 매수했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리는 트랩 스윙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거는 예상했습니다. 정말 예상했습니다. 지나간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기 매매 마크가 증명해 주는 거죠. 자, 이 트랩 스윙, 얘들이 또 여기서 트랩 스윙 발생시키는구나. 왜냐?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죠? 여기를 뚫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갭 상승 이후에 여기서 조정 이후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C는 한동안 관망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딱 조선이죠. 디지털딱 조선인데 얘는 정치 테마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는데 얘는 지금 이 W 상승 이후죠. 이게 싼 고점입니다. 싼 고점 이후에 하락하는 걸 보고 이거는 큰 상승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돈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예요.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는 변동폭이 정말 큽니다. 보세요. 여기서 얼마야? 이 정도면 2,000원 좀 되나? 2,000원에서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오른 게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일장 춘몽이죠. 여기서 사서 그냥 모르겠지 뭐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 다음에 확인했는데 3배가 오른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몰빵은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언제 추가 매수할 거냐? 지금 여기 지지선 보이죠?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요렇게. 여기서 추가 매수할 거예요. 1차 매수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관망할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오고 사람들의 투매를 발생시키면 전 그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신문에 어떤 뉴스가 도배되느냐가 그 주된 종목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도 테마를 결정하는 게 결국엔 신문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대선이 있죠.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면 항상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정치 테마주랑 게임주가 상승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앞으로 테마가 무엇일지 한번 가늠해 보시죠.